네, 요번엔 2차 방정식 관련된 세 번째 문제,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뭐 맨날 막 갑방고 문제, 지역의 명문고 문제 그런 것만 봤잖아요. 오늘은 조금 이제 쉬운 문제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이제 곱셈 공식 관련된 조금 이제 마인드맵 같은 거 그리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문제는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를 주고서요, 5제곱 값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5제곱을 어떻게 구하죠, 쌤? 어차피 지금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죠? 이게 지금 4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죠. 자, 근데 합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5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5제곱을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은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쵸? 물론 이항 정리를 통해서 4제곱과 세제곱, 알파를 기준으로 한 4제곱, 세제곱, 2제곱, 1제곱까지 개수를 추정을 해가지고 알파 베타 값을 거기다 묶어서 때려 넣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이거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두 개의 항을 인수로 조합을 해서 그 두 개의 조합을 잘 찾아내는 그런 접근을 필요로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개의 인수를 곱을 하는데, 두 개의 인수를 곱을 할 때 이거를 1차에다가 4차로 놓고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죠? 2차에다가 3차도 있죠. 그죠? 자, 아니면은 뭐 다른 조합은 뭐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자, 그럼 이것들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일단 4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4차로 풀려면 최소한도로 알파 4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 여러분들 곱셈 공식 알죠? 이 정도는 이맘때쯤 되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알면 되는 거죠. 그걸 쫙 알고 이 알파 베타의 제곱되는 값을 이항해서 구하면 답을 알 수는 있어요. 뭐 이것도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곱의 정보가 주어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곱셈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떠오르는 게 좋으냐, 합곱이 주어지면 중3까지는요 당연히 차 아니면 제곱의 합, 이 두 가지를 많이 떠올려야 돼요. 차도 구할 수 있어요, 쌤? 그렇 당연하죠.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a 빼기 b의 제곱을 하면 4ab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루트 값을 씌우면 제곱근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도 풀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1로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확장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 합이니까 합의 세제곱 빼기 3의 곱에다가 합을 곱해 놓은 것, 얘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잖아요. 이게 바로 있네요. 그죠? 요렇게를 떠올려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3차를 항상 생각하자. 합과 곱의 힌트가 주어지면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만약에 차와 곱이 주어지면 뭐 제곱의 합, 세제곱의 차, 이런 거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런 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둬야만이,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그냥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곱셈 공식을 촘촘하게 서로 연결을 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수학 개념을 깊은 뎁스로 엄밀함을 가져가면서 외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푸는 거를 선생님은 추천을 할게요. 그러면 이 하나의 식을 통해서 제곱의 합도 알 수 있고 세제곱의 합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그럼 일단 1번 케이스부터 먼저 풀어보려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한 게 16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거는요, 이 16에다가 누구를 빼면 되겠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에다가 2를 곱한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2가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식을 봐야 되는데, 세제곱의 경우에는 이제 합의 세제곱이니까 64죠? 자, 그럼 여기다 제대로 다시 써보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결국에 4의 세제곱인 64에다가 3알파 베타는 플러스 9, 그리고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이건 합쳐보면 100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5제곱 더하기 5제곱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이 같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어갖고 알파 더하기 베타로 표시를 하면 바로 합곱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는 거는 결국 9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인 거죠. 아,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의 경우에 결국에는 1번과 2번을 곱한 2200 값에다가요. 그죠? 22에 1100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빼기 36을 한 2164인 2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알파 더하기 베타와 4제곱의 곱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럴 경우에는 알파 5제곱과 베타 5제곱에다가 무엇을 원래 원본식에도 뭐를 빼야지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알파 4제곱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4제곱이기 때문에 저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알파 베타 4제곱 그리고 알파 4제곱 베타가 주어지니까 얘는 알파 베타를 세제곱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럼 세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7이니까 오히려 이거에서 주어지는 알파와 베타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의 값에다가 27 곱하기 4를 81인가요? 아, 아니구나. 127, 4, 47, 28, 108을 오히려 더해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조금 실력이 완벽하게 A등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 당황하고 고민하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침착하게 곱셈 공식을 어떻게 항으로 두 개로 묶어서 조합을 할지를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경찰대 문제는 막 5제곱을 3항을 주고서 문제를 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막 3차 방정식을 없는 걸 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뭐 수능에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제 준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진짜 또 이제 다시 한번 어려운 문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